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0월 15일, 10월 달에 딱 중간에 들어가는, 오늘입니다. 오늘 수요일이고요. 오늘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 되게 또 요동을 많이 치면서 끝났네요. 시작, 조가와 고가가 22,200 나스닥 기준으로요. 22,700 거의 2% 가까운 모습들에서 위아래로 등락이 한참 펼쳐지는 또 다이나믹한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일단 여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 그래서 22,500 그리고 600 요 자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중간쯤 되는 22,500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지지, 여기 또 어제 금요일날 저가 때죠. 여기는 딱 지켰다는 쪽에서 일단 의미는 있습니다. 네, 그런 흐름에서 잘 지킨다, 버틴다 라는 쪽으로 나가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이런 것처럼 지난번 한번 흔들렸다가 그 저가대를 크게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기지개를 피려는 모습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미국 시장은 나스닥 기준으로 딱 여기만 보면 되겠죠. 22,200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단기 추세 이상 없고 매물 소화하고 다음으로 꾸역꾸역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가 또 이탈된다 그러면은 지난번 여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지지권 여기까지도 터치가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21,700선 정도쯤 되는 그런 자리 같아요. 그러면 추가로 다음으로 힘 빠져서 가느냐 아니면 그냥 바로 꾸역꾸역 맞추고 올라가느냐 라는 쪽인데, 일단은 전자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변화를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쪽에서 좀 힘내갔으면 하지만 주변 변수들 만만치 않고요. 특히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에 거기서 이제 미중 간이 만나서 지금까지 으르렁 거리는 것들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이제 미국의 제가 보는 타코라고 그러죠. 타코. 트럼프가 이제 다시 좀 치킨 아웃되는 이런 쪽에 변화가 나올 수 있는지를 또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만나서 어느 정도 적어도 그래도 와해나 그러니까 좀 제스처나 아니면 또 좀 뭔가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 지금은 그 전이다 보니까 으르렁대는 단계라고 해서 거기서 조금 좀 긴장감이 높아지는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요 끝나고 나서는 변화가 되지 않나 이런 거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변동성이나 그러니까 10월 말이다 보니까 약간 1, 2주 남았습니다. 그 한쪽에서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이제 셧다운 얘기, 이거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다는 쪽이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여파, 그리고 또 첫 번째가 요거, 두 번째가 요거,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우려되는 분위기를 잘 소화하고 갈 수 있는지, 이게 관건인 것 같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시장에서 발목을 잡아서 조금 더 무거워진다 그러면 한번 이 라인, 중요한 라인까지 한번 터치가 들어올 수 있겠다는 것까지는 염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시장 여러분들 잘 견디나 라고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내용들 한번 쭉 살펴보면서 시장에 대한 동향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크로 지표 쪽인데요. 매크로 지표 쪽들은 그나마 뭐 크게 변화는 없지만 지금 이어지는 상황들은 그대로 간다라고 봤을 때, 일단 달러는 소폭 힘이 약해졌고요. 금리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4%대 초반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제 지금 연준의 반응에 따라서 4%대 밑으로 한번 출렁임이 나올 수도 있는 때까지는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하락세는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금리 하락이 어떤 식으로 어떤 모멘텀으로 가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처럼 뭐 경기 침체 신호다, 채권으로 막 매수가 몰리다 보니까 위험자산 안 돼, 안전자산 쪽으로 간다는 관점 쪽에서, 그래서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는 걸로 보게 되면 또 그렇게 포장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은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와 함께 또 금이죠.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들, 요거는 일단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원하는 1428원 구두 개입한 뒤로 계속 1430원 띵동띵동띵동 노크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요거 어떻게 변화가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 가성앞에 다시 밀립니다. 다시 밀리는데 한번 보통 이제 대규모 청산이 한번 나와요. 그래서 레버리지 관련된 쪽들이 한번 크게 정리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 바닥을 다시 잡아가는 과정 쪽에 무게를 주는데 생각보다 아직 강한
어떤 지지권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또 확인을 좀 해야겠죠. 근데 여전히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2차로 자리 잡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이렇게 좀 위축됐을 때, 그러니까 좀 흐름을 보게 되면 그 안전자산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뭐 금 막 랠리 펼치고 있을 때 상대적인 반대쪽들은 또 약간 위축되는 게 현실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을 막 따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반대쪽에 있는 쪽들에 대해서 위축된 걸 좀 살살 챙겨주는 시점이 맞지 않나,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유가는 또 1.3% 하락하고 이게 두 개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경기에 대한 부담감도 같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관점에서 유가 하락으로 볼 수 있는데, 수급 논리를 보게 되면 역시 증산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유가를 낮추려고 하는 미국 정부의 의도, 그런 쪽으로 물가가 하락한다라는 쪽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좀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은 여전히 강합니다. 이제 뭐 4,160달러 와 온스당, 예, 계속 이런 쪽으로 나서 이제 시중에서 골드바, 실버바까지 풍비 현상 나올 정도로 이렇게 돼 있죠. 잘 보시게 되면 이런 게 일단 와, 지금에도 금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시장 심리가 투기적인 수요까지 가세가 돼서 거기까지 보여주고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저는 왠지 약간 좀 단기 과열 쪽으로 무게는 살짝 두는데, 하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 이런 원자재 쪽들이 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어떻게 돈을 글로벌로 이제 많이 풀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조다 보니까 그런 방어용으로 금은 꾸준하게 관심 갖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이제 나 금 없으면은 정말 금싸라기 같은 기회 사라지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 요런 쪽에서 막 공격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비중 늘린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뭐 또 조정 나오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은이 일단 하락세로 턴하고 구리는 또 급하게 밀립니다. 요거는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경기와 관련된 쪽에 원자재인데 경기와 관련된 쪽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쪽들은 약간 이렇게 무겁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한국 증시는 야간 선물이 0.27% 상승으로 끝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버틴다란 쪽에 무게를 좀 둬야 될 것 같죠. 요거 한국 증시 잠깐 보게 되면 지금 흐름은 3,650선 시도하다가 또 쭉 밀려버려요. 그러면서 이거 어제 거래 팡 터지면서 난리 부르스를 쳤지 않습니까? 또 이거 고가와 또 저가가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100포인트가 차이가 날 정도로 거의 어마무시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변동성이 팍 터집니다. 네, 그런 쪽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 쪽에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제가 언급은 좀 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거 좀 얘기했다고 맞췄다고 뭐 좋아할 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이런 현실이 좀 뼈 아픈 거죠. 그리고 특히 96,000원대에서 97,000원대 부분까지 진입하게 되면 여기서는 저항이 뚜렷하다. 어제 말씀드린 얘기예요. 네. 근데 딱 96,000원대 걸치고 넥스트레이드에서는 97,000원대까지 뭐 가면서 이렇게 쭉 밀리는 모습들, 이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고 실적 발표하고 쭉 밀리는 모습들. 근데 우리는 좀 그래요. 왜 좋은 실적을 가지고 세론이 나올까요? 라고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현상, 그리고 그거를 또 시세를 이용하는 또 시장 참여자들의 대거 움직임들, 그게 하나의 또 트렌드로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삼성전자는 실적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오르게 되면은 당연히 차익 매물 나오는 구조가 된다, 이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일단 지금부터는 삼성전자가 짧게 지금 보게 되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단기 평선 이탈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자리 쪽에서 잘 지지하고 이번에 마감될 수 있을지, 그러면은 우리가 9만원입니다. 9만원은 기회야 라고 거의 크게 이탈 안 하고 그냥 쭉 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고요. 1번 아니면 안 돼, 좀 힘들어, 갭이 나온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훼손한다 그러면 86,0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1단계, 2단계, 그래서 9번대 정도쯤 초반 되면은 뭐 기술적으로 매매할 때도 기술적으로 고개를 들어민다 라는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6,000원 정도 되면 이건 당연히 들어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단계로 지금 지지권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마치고 다음으로 가는지 이거 한번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아마 사이클도 그렇고 실적 기대감도 여전하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웬만해서 안 깨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안 깨지고 다음으로 돌아가는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제 이틀 사이에 또 소부장들이죠. 거의 뭐 어제는 뭐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0%뭐 많이 오른 거는 그렇고 또 뭐 무슨 마이너스 5%는 기본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쪽이 잡아준다 그러면 서서히 또 턴하려고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같이 연결해서 소부장들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관점 쪽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동향과 흐름들을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거기서 일단 또 미국 시장에 나왔던 내용들 몇 가지 또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은 그래도 나스닥 다우는 뭐 강했죠. 그리고 나스닥이 약하고 러셀 2000은 또 강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하고. 그래서 그동안 강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차익률을 나오면서 나스닥이 영향을 줬지만 조목 장세에 대한 러셀 2000은 여전히 강하다. 이게 미국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우지수도 먼저 빠지다 보니까 반등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어떤 추세적으로는 그리고 또 매물 압박들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크게 나와요라고 하는 쪽들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아까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좀 약간 좀 완화된 제스처로 나오나 싶다가도 중국이 또 세금 부과 관련돼서 해운 쪽에서 갈등이 심화된다라고 나오다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도 뭐 한화 해운의 밑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바로 제재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약간 갈등의 폭이 커진다는 쪽들이 지금 시장에서도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미중 갈등에 대한 여파도 이렇게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 중국과 잘 만나서 긍정적인 회의했다라는 쪽으로 나오면서 변화가 나왔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이 QT 중단할 수 있는 얘기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상승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강경 발언으로 나오다 보니까 다시 빠지고 있고 아주 다이나믹하네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뉴스에 따라서 민감하게 또 나오는 게 또 일반적인 특징이죠. 네, 그런 거 한번 보게 되면 일단 나왔던 내용 쪽에서 지금 중국도 항만 요금을 징수한다라는 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미국이 시작한 거죠. 미국이 시작해서 이제 항만 접반할 때 우리 수수료 받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중국 정부도 똑같은 조치로 그렇게 대응하겠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일단 팽팽하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계속 또 담쌓는 관계고 이러다가 정상회담에서 제대로 잘하게 되면 이제 좀 완화된 제스처 이걸 기대하는 모습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일단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요것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얘기하게 되면 또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지지하다가 좀 돌아선 쪽에서 가장 많이 농부 쪽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두 구매를 의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쪽에서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수출이 막히다 보니까 농부들의 항의가 상당히 큰 쪽에서 트럼프가 한마디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대적 행위를 하고 있는다고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다른 또 이제 보복 조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약간 또 부담감도 그러니까 막판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또 우르르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차피 타코 단계, 뭐 타코 11단계가 뭐 그거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 중에서 으르렁 대세나 기댔다가 이제 다시 또 만나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단계들 계속 이렇게 수단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은 이제 으르렁대는 중간 단계라고 해석하는데 거기 이제 풀리는 것들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연준 의장이 파월 의장이 좀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요. 그래서 지금 대차 대조표 축소 그러니까 그 QT죠. 지금까지였던 중단할 수 있다라는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동성 축소로 진행됐던 때 말로만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계속 유동성을 좀 조금씩 늘려왔던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QT에 대한 부담이 일단은 중단될 수 있겠다라는 쪽들도 시장의 심리적으로는 괜찮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물가보다 고용을 더 생각하고 있는 입장 쪽에서 고용에 대한 불안 요인들이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10월 말 금리 인하도 이상 없이 진행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이제 금리도 걱정했던 부분들이 좀 이제 인하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쪽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오는 게 일단 금융사들 실적은 3분기 양호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JP모건 다이먼 CEO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는 회복 탄력성을 보이지만 경기 둔화의 진무. 뭔 소리예요? 그냥 둘 다 한마디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이런 쪽인데 아까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시장에서 좀 걱정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거 또 다시 얘기 나오네요. 서브프라임 대출 시장의 신용 문제 이것도 잠재적 리스크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서브프라임 대출하게 되면 저희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또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고 블랙록 같은 경우도 AI를 열심히 투자를 하려고 좀 변화가 들어갔는데 거기다 버블 가능성까지 언급한다. 이게 뭔가요 또?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하는 방향은 맞지만 너희들이 하게 되면은 버블, 내가 하게 되면 버블이 아닌 뭐 이런 이상한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다 또 이런 건 의미가 있죠. 자산의 토큰화가 이제 시작한다. 한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청사진 뭐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여기다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상당한 투자 과열, 시티그룹도 과열되고 과대평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약간 시장에 대해서 경계감이 갖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뚫고 일단은 지지를 했다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런 변화들 일단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잠시만요. 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네, 목이 타네요. 아침부터요. 예, 그래서 일단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국내 증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반도체 중심으로 잘 이어가는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변동성 커지고 주가가 빠르게 움직일 것 같다라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아유 이게 기회야. 그래서 먼저 빠르게 저 종목들이나 흐름들을 또 편입시키다 보니까 약간 아이고 하고 났더니 시장을 좀 천천히 가려고 그래요. 이런 거 좀 중요하죠. 그 속도 조절은 맞춰가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조정시 하락할 때 매수하는 것은 맞다. 조정시 매수 그리고 또 시장이 위축됐을 때 매수는 맞는데 속도가 빠를 것 같아서 먼저 그냥 광범위적으로 이거 조정 나왔네 바로 사자 라고 보다 분할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미국이 추가적으로 어떤 지지권이나 이런 것까지도 혹시 모르니까 남아있는 상황 쪽에서 그런 거 감안하고 서서히 어차피 조정권 매수하겠다 생각하게 되면 그때에서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다 못 삽니다. 그 정도까지 자리가 딱 와주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정도 부분까지 오다가 중간쯤에서 터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아니면 내 것까지 생각했던 것까지 내가 여기 1단계, 2단계 생각했는데 거기까지 다 들어온다. 물릴 가능성도 높아요. 오히려 주가는 더 출렁했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생각하게 되면 지금은 분할적으로 천천히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말할 것 같고 저만 마음이 급해요. 시장은 전혀 급하지 않은데 저러고 있다가 또 금방 삼성전자 10만원대 가게 되면 나 지금이라도 5, 6만원대 사지도 않다가 이제 지금 와서 다시 이런 거는 또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마음을 천천히 먹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천천하게 분할로 차곡차곡 대응했다가 매도는 번개같이 가고 왔어 빡 이게 가장 좋은 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일단 뉴스들 몇 개 한번 챙겨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나왔던 장중에 나왔던 얘기죠. 중국에서 한화오션 미국의 계열사 5곳을 제재한다. 그래서 미국에 협조하다 보니까 중국 권익이 훼손된다. 이게 이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자 어디를 선택할 거니 거기부터 그러면은 제재식으로 다룰 거고요. 또 이제 미국 입장은 당연히 한국은 우리로 알고 있었는데 중국으로 살짝 발라 옮기려고 한다 그러면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또 변화가 나올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중간에서 이렇게 낀 상황 쪽에서 여기 또 치일 수 있고 저기도 치일 수 있는 이런 운명들 거기서 이제 잘 변화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쪽에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약간 경쟁의 느낌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거를 보완해서 미국에서 좀 가져간다 미국에서 좀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누린다 라고 하게 되면 일단 중국보다는 미국이 더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또 안보도 그럴 것 같기는 하지만 근데 중국 쪽도 그렇다고 완전히 또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고 또 관계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중간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이런 얘기는 계속 또 나올 수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거는 못 건드려요. 지금 하나오션은 일단 하는 것 같고 그러면 같은 조선사 HD 현대중공업은 왜 못 건드리냐? 뭐 건드릴 수가 없는 게 건덕지가 없잖아요. 미국이 아직 진출 안 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공장 인수나 이거 지금 계획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안 나오다 보니까 꼭 그럴 것 필요까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오션 쪽에서 핵심적으로 하나오션이 또 들어간 건 아니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중국이 발주한 물량들 챙기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 엔진 같은 경우도 또 제어가 됐습니다. 만약에 진짜 타격을 준다, 그 조선 쪽에 타격을 준다, 그러면 엔진 같은 회사들 딱 압박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왜 못하느냐? 중국에서 발주가 나온 물량이 한 30%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엔진은 그렇다고 해서 쇼트진데 이거 그러면 다 취소하고 그럼 일본으로 간다. 일본은 뭐 지금 할 수가 있습니까? 캐파도 안 나는데 지금 다 노후화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은 또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에 조선의 핵심은 조선의 심장 엔진이구나. 이거는 또 확인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데 사실 언제 사겠습니까? 솔직히 그냥 막 올라가는데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좋아 보여요 이런 거 말고요. 가장 이렇게 출렁해서 이런 어떤 이슈 때문에 출렁해서 가격이 싸진다. 생각해보고 큰 변화가 없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 쪽에서 오히려 이거를 기회를 삼는 게 좋겠다. 단 아마 지금 이 상황들이 빠르게 안정받고 쭉 돌아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회는 열려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입니다. 미국의 셧다운 얘기인데요.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지금 대치되는 게 상당히 좀 커요. 그래서 하원 의장 협상 없다. 역대 최장 뉴스도. 근데 이거는 약간 좀 협상을 위해서 엄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는 걸 뭐 믿을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 타결이나 타협 쪽으로 못 가고 있다는 쪽들 13일째입니다. 지금 오늘이 15일째. 15일째가 많이 고비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 급여도 있고 이 이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왠지 시장에서 슬슬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전히 피해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게 심리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정치적인 거니까 만나서 해결하게 되면 해결한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그게 아직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압박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쪽들도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 이런 뉴스 또 좋네요. AI 반도체 정점은 2028년 될 것. 그러면서 삼성 하이닉스의 3년간 실적이 2배가 될 것. 그러니까 지금 2028년이니까 앞으로 둘 다 2배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들.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2028년이 데이터 센터 투자 피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런 유능한 전문가들이 반도체 전문가들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왜 아직까지 뭐 있죠 유명하신 분들 반도체 뭐 3대장이라고 하는 뭐 센터장님들 이렇게 있고 이분들은 이 상황을 예측을 못 하셨나요? 아직 그때까지도 그만하겠습니다. 뭐 저만 잘하면 되죠. 뭐 저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게 바뀌는 말에 따라서 그게 그냥 그대로 고지것대로 안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 라고 인정을 하고 거기다가 시세 흐름들 봐가면서 바뀌는 과정들 보고 무조건 또 이런 거 믿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진행되는 과정 쪽에서 거기서 어떤 식으로 또 바뀌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도 또 팡팡 바뀌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림은 크게 가져가되 사이클상에서 2년에서 2년 반들 요거 생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 찾아가는 게 저희 숙제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고점 징후라고 해서 먼저 빠진다. 이거는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여전히 조정시 매수 유지를 한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고 또 마지막으로 또 조선 쪽을 같이 붙였어야 되는데 따로 떨어졌네요. 하나오션에서 또 캐나다군 쉐빙선 첫 MRO가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요렇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지금 캐나다를 지금 앞두고 있는 게 그거죠. 지금 입장에서 좀 잠수함 관련된 쪽에서 프로젝트 쪽에서 잠깐만 우리나라 또 같이 연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 현대중공업 같이 손잡은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열린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은 큰데 하지만 아직까지 나토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다 보니까 우리한테 기회가 올까라고 또 같이 또 생각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또 어제 나왔던 내용들 같이 한번 또 비교해보면서 섹터를 말씀드리게 되면 2차전지 어제 언급을 좀 드렸을 겁니다. 시장이 너무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다.
이거 상당히 좋은 실적이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드린 게 여기다가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이 아무리 이온 배터리 쪽에서 규제를 또 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단독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에 원하는 그 밸류체인이나 그리고 또 영향받지 않는 쪽으로 밸류체인이 갖춰지는 업체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분위기는 정유랑 또 정유 분위기 이제 살짝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또 2차 전지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SK 이노 정도까지도 나쁘지 않다라고 바라보는 것들, 그거 바라보면서 지금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연결되면서 나오는 이제 소형전지, 거기다가 또 지금 나오고 있는 ESS 쪽들이 좀 주역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ESS 잘 보자 라고 하다 보면서, 예, 그러면 LFP 쪽에서 우리가 이걸 대체한다. 그러니까 LNF, 포스코 퓨처엠 두 축이다. 주가가 어떻습니까? 쭉. 예, 그리고 또 거기다가 ESS 부품 쪽들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실적 발표한다. 신성 ST, 한중 SCS. 네, 쭉. 네, 이런 구조로 가 있는 거죠. 해당되는 것만 보세요. 나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지 전반적으로 옛날처럼 에코프로 BM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더 챙겨갈 분위기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양자원은 무시하겠습니다. 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미국 쪽 보세요. 그게 더 맞는 것 같고요. 국내 쪽보다는 미국을 챙겨가는 게 맞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비철금속 쪽들은 이것도 고려한 급등했죠. 어제 저희 에어클래스에서는 아침부터 예, 해보자, 고려한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브라보. 예, 근데 이거는 일단 우리 또 히토류 관련된 쪽들 좀 대응하고 있는데, 거기서 대형 회사들이 오느냐라고 하게 되면 고려해연, 또 나오는 거 게르마늄 안티몬 이런 것들 생각보다 방산 또 통신 이런 쪽에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해연도 매출이 600억 이상 됩니다. 꽤 적은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영향 끼친다는 쪽에서 시장에서 반응했다는 것들도 눈여겨볼 수 있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들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단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반도체 쉬다 보니까 나온 현상이다. 근데 반도체가 다시 강하다 그러면 또 주도력을 또 상실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시속 게임들로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일단 반등 기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야간 선물과 함께. 근데 시장에서도 요 단기 평선을 잘 지지하고 다음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포인트 보시면서, 그게 이탈된다 그러면 또 조금 조정폭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일단 조정권 움직일 때는 조정시 매수 맞지만 살살 대응하자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살살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예, 뭐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뭐 지칠 필요 없고요. 그냥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일단 대응은 좀 여유있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서 오늘도 화이팅을 외치면서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